한 커뮤니티에 자신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 남학생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5세 남자아이가 다른 친구들을 동원해 같은 나이인 여자아이의 성기와 항문에 손을 넣는 등 반복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믿기 힘든 사실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가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을 옮기고 이사를 가겠다고 했으나 곧 말을 돌려 가해자 취급하지 말라고 항변했으며, 이에 피해 아동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 보름 정도 지난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율의 임지석 대표 변호사와 인터뷰해봤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내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경찰 측에서도 어린이집과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피해 아동과 다른 아동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찍힌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고 또 다른 증거나 위법의 적은 없는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가 성립하거나 이제 경찰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처벌을 위한 수사를 하는 거고요. 네, 내사는 말 그대로 이제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긴 한데, 꼭 범죄 그 자체의 처벌 목적이보다는 사실관계 규명을 통해서도 내사가 진행되긴 합니다. 형사 미성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네. 아이를 처벌하는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변론을 맡았던 10대 폭행 살인 사건처럼 형사 미성년자 사이의 학대 행위도 이제 놀라운 것이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미디어의 발달로 계속해서 이런 형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판례를 찾기는 어려워도 실제로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온라인 상에서 비슷한 경험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를 이제 만나 뵈었을 때도 네. 아이 부모님의 분노와 참담한 심정이 깊이 와닿을 정도로 아직은 크게 안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피해 아동의 정서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점차 외관적으로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이제 수면 중에 불안 증세가 심하고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주의력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일화에 따르면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가고 이렇게 나가는 길에 그 상대 아이를 그 우리 피해 아동이 인지하게 됐었는데, 네. 갑자기 뒤로 숨으면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인과관계들을 이제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에서 내사가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시간상 흐름에 있어서는 사실 그런 잠정적 추정을 할 수가 있을 만한 게, 처음에 네.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이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네. 어린이집과 가해자 부모님 모두 죄송하다는 내용의 그런 서로 오고 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CCTV를 확인한 날 당일 저녁인지 아니면 다음 날인지 급작스럽게 이제 문자가 와서 우리 네. 아이를 좀 가해자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런 문자가 온 이후에는 약간 좀 태도가 좀 돌변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CCTV에서 이제 직접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았음을 기화로 약간 그런 태도의 변경이 있지 않았나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해자 부모님이나 어린이집에서 사실 인정했는데요. 그 네. 이후로 이제 구제 절차나 뭔가 이제 확실한 것이 없이 계속 그냥 시간만 끌게, 피해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분노로 표출돼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는데, 저희가 접하기로도 그 가해자 측 어린이집이나 부모님들은 이제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억측이나 소위 신상털기식으로 공격하는 일부 네티즌 부분을 지정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저희도 그렇게 믿고 싶고, 네. 보도에도 그렇게 나온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질적인 사건 문제보다는 지금은 계속해서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있는 게, 네. 2차 피해가 이제 너무 이 양상이 과열되다 보니까 2차 피해 문제가 더욱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런 절망했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네티즌들이 많이 응원해줘서 이게 이렇게 공론화되고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정작 그걸 이제 도와준 네티즌 분들의 뭔가 이제 피해를 가게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죄스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2차 피해에 대해서 그쵸.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 이게 네. 아까 말한 저희는 단순히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 측이기도 하지만, 사실 네. 이게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와 그 가해 아동, 사실 아동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동에게도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자리나 모든 상황에서는 사실 양쪽이 모두 지금은 너무 과열된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제해서 차후에 불필요한 이제 법률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당부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이도 형사적으로 처벌도 어렵지만 네. 뭐 저희 역시도 가해 아이가 직접적으로 무슨 형사적 처벌을 받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이 자체도 뭐 여러 가지 뭐 가설과 이론들이 있지만 네. 뭐 아이의 그런 행위가 온전히 사실 아이에게 기속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사회적 합의들이 그런 어린 나이의 아이들을 이렇게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네. 이제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실제 음. 피해자는 있고 예, 이런 그렇죠. 범죄가 발생했고 그다음 이런 위법함 자체가 이제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도 함께 공감하고 있는 방향성이 제가 10대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되었지만 그 범죄 행위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죠. 사회와 인터넷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런 정보의 접촉이 훨씬 옛날보다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 전에 추상적인 문제였다면 지금 이제 이런 추상적인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할 거고요. 이제 피해가 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 어린 아이를 잘 돌봐야 케어해야 되는.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판례를 보더라도 네. 뭐 그 어린이집에 있다가 뭐 아이가 잠깐 뭐 나가서 뭐 상해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을 주면서 뜨거운 국물에 이렇게 데웠을 때 그런 것들을 살펴야 될 중의 의무를 위반해서 이제 과실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면에서는 이제 755조의 이렇게 민사적 책임과 더불어 그런 네. 형사적 책임도 계속해서 검토되고 있고 예. 이제 가해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 학생 자체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사적인 방법으로만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부모님과 얘기를 했는데 네. 피와 아동뿐만 아니라 저희 역시 이 부분이 가장 답답하고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욱더 깊게 고민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사실 네. 어른들의 문제라면 훨씬 간결하고 쉽게 해결할 그렇죠. 수가 있는데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에는 전 당연히 피해자 아동의 병이기 때문에 제 우선적으로 거기에 걱정이 되지만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이런 법률적 절차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이런 2차 피해 문제에 있어서 피해자 아동뿐만 아니라 가해자 아동 또한 그 정신적인 사실 침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금 질문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협상 단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또 가해자 측에서 뭐 그런 명예훼손 관련해서 예. 또 고소를 한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혀 이제 가해자 측하고 이제 접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사실 그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가해자 측 역시도 이 사건 자체를 뭐 없던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예. 있던 일이었지만 뭐 이렇게 좀 과장되게 말한 측면이 있다로 서로서로 이렇게 이견을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법률적인 검토를 떠나서 사실 누군가 뭔가 크리티컬한 잘못을 했다면 먼저 이렇게 사과를. 사과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줬을 때 아마 쉽게 마음의 일군이 풀어지고 좀 감정적으로 해소가 됐을 텐데 물론 여기에 막 조금 뭐 과장이 돼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거를 싸움을 할 때 그걸 지적하고 넘어간다면 당연히 꼭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도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뭐 저희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가해자 아동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사건이 만약에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간다면 지금까지 이런 유사한 사례를 겪은 사실 모든 부모님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냥 유사하게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이걸 담고 넘어가야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사실 잘못된 것은 아직 고칠 수 있고 네. 그래야 또 바른 길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잡을 때가 다소 늦었지만 네. 아직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번 사건이 그냥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계기와 선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답이 정해진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네.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제발 이제 2차적인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 아동뿐만이 아니라 가해 아동, 사건 관계자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좀 뭐 분노해 주시기도 하고 네티즌 분들을 포함한 이 사건 관련자 분들이 같이 이런 공감해 주시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게 너무 또 과도해서 불필요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은 흥분을 좀 가라앉히는 입장과 태도가 조금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항상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리꾼들이 잘못하시면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피해자 본인 같은 경우에 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변호사님 인터뷰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